2024년 9월 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가끔씩 졸라 재수없게 여러분 미쓰리는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7월달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저는 여러분 하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8월달 미쓰리가 더듬이 쫑긋 세워서 주식시장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8월 초에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튀어나왔고 주식시장은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은요 기간 조정이고요. 대신 미국은 대선이라는 녀석이 있다 보니까 거품이 되게 많이 끼어져 있고 그들은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될 때가 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따로 국밥으로 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기간 조정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향을 잡을 텐데 미쓰리는 그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고 제가 작년 한 이맘때죠. 정확히 9월 4일 날 제가 우리 행운이 뇌종양 판명 받고 이제 퇴원시킨 날인데 그때부터 거의 정말 1년 가까이 완전히 멘붕인 상태에서 일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잡고 매매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주식시장 판이 펼쳐질 텐데 그 판이 어떤 판이냐면 미쓰리는 2,500포인트가 되면 가장 신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증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데 미쓰리는 그거를 아래쪽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매매에 집중할 거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변곡점은 바로 9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시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는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드리지만 정작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은 멘탈이 흔들립니다. 미쓰리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망해요? 막 걱정돼요. 왜 이렇게 빠져요? 아니 제가 2,500포인트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정작 주식시장이 빠지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만 더 현실성 있게 좀 정확하게 시황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오르면 더 간다고 지랄지랄 빠지면 더 빠진다고 지랄지랄 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힘드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 2,500포인트가 오면 미쓰리가 날개를 단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제가 그냥 마냥 뭐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의 각오를 새로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일부러 여러분 저 양양 갔다 올게요. 자리 비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웠던 적도 별로 없고 그 비우는 동안 제가 지난 1년 동안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짠 갔다 와서 매매에도 집중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시황 같은 거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종목들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빠지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무서워 공포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종목별로 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망해서 종목이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제가 8월 초에 장중에 2,400을 깰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 이후에 하루에 2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건 저도 사실 되게 놀라웠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물갈이가 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완벽하고 깨끗하게 물갈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제목이 무서워서 뉴욕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끄집어내서 미국은 경기 침체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은 그래 경기 침체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2700포인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을 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아마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좀 어떻게든지 한번 올라볼까 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2700은 가겠지. 2700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00포인트를 찍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2695포인트를 찍으면서 다시 주식이 쭉 밀리는 걸 보고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수는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잖아요. 미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가 뭡니까? 그냥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조금 힘들어하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확인 사살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이 지금 그 지랄을 못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주제 파악을 할 타이밍이 오면 더 공포스러워지고 이번 주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제대로 올라갔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미쓰리가 여러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 머릿속에 거의 1년 6개월 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눈종에 쭉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 미국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용이 좋아서 미국 경제가 좋고 금리가 인하될 거기 때문에 좋고 계속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살짝 반등하니까 좋고 이 지랄들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엉망진창장 굉장히 좋아요. 자, 9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S&P 500이 2.12, 나스닥이 3.26% 하락했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분명히 8월 5일에는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툭 튀어나왔는데 뉴욕 증시 엉망진창, 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장중이 200포인트. 그런데 또 한 달 만에 다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200포인트가 빠진다든가 뭐 뉴욕 증시도 막 개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는 녀석의 어떤 학습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나오는 경기 침체 이슈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9월 달에 니네들 25bp 금리 인하 안 돼. 50bp 해야 돼. 50bp 금리 인하 압박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00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지 제가 2분기 어닝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24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올라오면 때린다.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의 성장 기대감으로 쭉 올렸던 증시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감으로 올릴 수가 없는 장이고 특히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안 되고 지금 가장 잔인한 해결 방법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금리 인하를 B컷 이상으로 툭툭툭 해줘야지만 그나마 버틸 겁니다.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왜? 주식은 오르면 좋으니까. 그러니 저는 주식시장이 빠져야 좋은 사람이 주식시장 오를 때 여러분 하반기 조심하십시오라는 이런 안 입고 온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지금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더 속상하고 더 겁나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애널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머 올라갈 거야 라고 쓸데없는 기대도 할 필요 없고 애널들이 더 빠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더 공포에 헤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지난달 5월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제가 분명히 방향성을 잡을 거고 9월 초에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현상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2600을 깼다고 공포스러워하세요? 아니에요. 더 빠져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 2500포인트. 지금 2591포인트거든요. 조금만 또 반등하면 2600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볼게요.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8월달 PMI 지표 7월달에 46.8이었는데 8월달에 47.2로 하락했고요. 시장 예상치 47.5보다도 부진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했대요. 개구랍니다. 이미 머릿속에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5개월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50 이상에서 놀던 애가 계속 쭉쭉쭉쭉쭉쭉 빠져왔고 계속 내리거나 계속 오를 수가 없으니까 5개월 전에 잠깐 반등이라는 거를 했고 그 반등한 다음에 다시 방향성을 우하향으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개월 전까지는 좋았는데 5개월 전부터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준선 아래에서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단지 5개월 전에 잠깐 반등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PMI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잘 설명해 드리잖아요. 기준선은 50이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얘기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달 제조업 PMI 지표 7월달에 49.6이었는데 8월달에 47.9로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시장 예상치 48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달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개구라죠. 두 달 전까지 졸라 좋았다가 2달 전부터 하락한 게 아니라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우하향 곡선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실시간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모델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2.6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7월 26일에 발표한 2.8 이후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9월달 25bp 인하 확률이 61%가 됐고요. 50bp 인하 확률이 39%가 되면서 전장 대비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 높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가격 조정을 받았던 거는 어찌 보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좋아요 했던 부분에서 뭐가 좋아? 야, 미국전 경기 침체야 하고 현실 파악을 딱 시켜주니까 충격에 빠졌던 거고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경제 지표를 끄집어 들여서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안정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25bp 금리 인하 가능성만 높아지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후퇴됐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됐고 제가 분명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데 그거는 저는 아래쪽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피 예상치는 2,500포인트다. 그건 2,500포인트 될 거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미쓰리가 졸라 이제 매매 열심히 할 거예요. 막 그랬으니까. 대신 이번에 또다시 주식시장이 하락한 거는 똑같은 경기 침체라는 제목이지만 이미
8월 달에 한번 겪었던 적이 있고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충격은 덜했고 이번부터는 뭐냐면 이제 2주 뒤에 진행될 2주도 아니죠. 그죠? 얼마 남지 않은 9월 달 FOMC 회의에서 90bp 이거 90이 아니죠. 50bp 이거를 응원하는 상황인 겁니다. 대신 여러분 50bp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물론 시장에서는 25bp밖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50bp 인하네 서프라이즈 하고 잠깐은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그나마 9월 달에 50bp 하고 반짝 상승했다가 아니야 50bp 금리 인하해도 여전히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이렇게 쭉 이런 분위기로 가면 괜찮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구질구질한 뭐 하나 터지면 또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터지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글로벌 증시에서 따로 국밥으로 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주식시장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졌어. 종목들이 왜 다 안 좋아? 개인들이 포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반대 매매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또다시 물갈이가 필요할 시간이고요. 예, 그런 시간이 좀 거쳐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2,900, 3,000포인트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현실 파악, 주제 파악, 분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종목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올라가요. 매매할 겁니다. 매매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 주식시장 뭐 금투세 어쩌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어떤 소리다? 개소리다.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 예, 그런 거 안 먹힙니다. 냉정하게. 예. 자,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너는 주식시장 빠지면 좋을지 모르겠으면 난 속상해 죽겠어.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분들의 멘탈 꽉 잡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요. 3,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여러분들 계좌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3,000포인트 이상 가면 그때 고가에 잡아서 상투 잡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의미 두지 말고 흥분과 공포를 제껴두고 냉정하게 적당한 금액으로 적당하게 욕심내면서 투자 원칙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올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지금 시장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8월 초는 충격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충격은 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2,500포인트야 이건데 지수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라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3,000포인트 때도 돈 못 벌던 분들이 뭘 그렇게 2,600포인트 깨졌다고 속상해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면 그래? 그럼 지수가 쉴 때 개별 종목이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마다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상투 잡고 포기하고 계좌 안 열어보고 예, 그런 바보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방송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되 너무 희망도 갖지 마시고요. 항상 냉정한 마음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내일 새날 나가니까 새날 의자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루 방송 패스. 근데 괜찮네 할만하네 그러면
예,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